평창올림픽 빙판은 우아하고 예술 자체였습니다. 거울 같아서 얼굴이 다 비칠 정도였습니다. 평창의 설질은 매우 우수했고 활강시 푹신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베이징 올림픽의 출전 선수들이 하나같이 평창올림픽 빙질과 설질을 극찬하고 있다는데요. 일각에서는 중국 역시 캐나다 아이스메이커가 얼음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빙질이라 전합니다만, 베이징에서 남자 싱글 최강 한유는 좋지 않은 빙질에 발이 걸려 점프를 못하고 얼음을 만지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평창에서는 베이징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노하우가 들어간 빙판과 스키장 설질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평창의 빙판은 현재 베이징 올림픽의 빙질과 비교되는 결정적 차이점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베이징에서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와 평창에서는 왜 베이징과는 달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베이징 올림픽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편파 판정이기도 하지만 부상 선수가 속출하는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이게 올림픽을 하기에 과연 적합한 경기장인지 우라통을 터뜨리고 있다는데요.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그렇게 깐깐하게 심사하던 IOC는 베이징 올림픽은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엄청나게 붙는 알파인 스키 대회에서는 미국의 니나 오브라이언은 들것에 실려 나갔는데 다리가 부러질 정도의 심한 부상이라는 소식이 현지에서 들려오며 부상 위험이 급상승했습니다.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인공눈 100%이기 때문에 그 밑바닥이 충분히 작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얼음 바닥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선수들이 급격하게 미끄러지는 게 아니냐고 말합니다. 남자 스노보드 평행 대회전에 출전한 이상호 선수도 설질에 고생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이 평행 대회전에서 수많은 선수들이 중간에 미끄러지면서 대회를 포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스노보드 대회치고 이렇게 데크가 바닥에 잘 걸리며 넘어지는 것은 처음 보는 상황인데요. 4년간 구슬땀으로 준비했는데 중국 측이 경기장을 대충 만들어놔 선수들의 커리어를 망친 것입니다. 특히 이상호 선수도 39초대를 기록했던 블루 코스를 버리고 계속 레드 코스를 택해 의아했는데요. 당초 이상호 선수는 100% 인공 눈이지만 설질이 충분히 괜찮다는 평을 자체적으로 내리긴 했습니다만, 경기가 본격적으로 치러지기 시작하면서 눈이 쓸려나가고 땅이 패여 문제가 된 것입니다. 100% 인공 눈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바닥 처리가 충분히 잘 되어야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됐습니다. 이를 본 많은 시청자들은 블루 코스가 기록이 잘 나와도 훨씬 잘 미끄러지고 탈락이 속출해서 그런지 이상호 선수도 고육지책으로 레드 코스로 내려온 것 같다면서 이번 대회를 강하게 비판한 모습입니다. 이상호 선수는 평창올림픽 때 뛰어난 설질 가운데 기량을 마음껏 펼쳐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베이징 때는 노련미까지 더해서 이번에는 금메달도 가능하다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왔습니다. 스노보드 평행 종목은 40대 선수도 대거 출전할 정도로 경력도 중요해 4년의 시간이 덧붙여졌기에 이상호 선수에게 기대로 모았으나 베이징 경기장 시설 리스크에 걸려든 셈이 되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또한 스키장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경기장들도 속속들이 위험천만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독일 율리아 타우비츠 선수는 루지 1인승 경기에서 1차 시기 1위로 달리고 있다가 2차 시기 때 썰매가 완전 뒤집힌 사고가 나왔습니다. 율리아 선수는 공포와 서러움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독일 대표팀 감독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런 일은 처음 본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관계자는 루지는 총 1km 이상 연장 길이의 파이프를 지속적으로 몇 겹으로 얼려야 한다고 말하는데, 과연 중국이 루지 파이프라인을 균일한 얼음 두께로 제대로 작업을 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평창에서는 냉매 파이프로 표면 온도를 영하 10도로 낮춘 뒤 3에서 5cm 두께의 얼음을 물을 뿌려가며 완성했고, 윤성빈 선수는 아이언맨으로 출전해 금메달을 따내는 등 최고의 코스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이징은 눈도 부족하고 지형도 부적절해 기상천외한 시설도 등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스키 점프대는 화력발전소 옆에 세워지는 등 흉물이고 평창 점프대와는 너무 차별화됐습니다. 당시 일본 방송에서 평창올림픽 시설이 엉망이며 제대로 올림픽이 치러질지 의문이라고 했지만, 지금 베이징과 비교해보면 평창은 매우 뛰어난 설질로 최고의 시설이었다고 선수들은 말합니다.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은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선수의 권리를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 때 마사지를 즐기며 온돌방에서 몸을 지지고 충분히 쉬어가는 등 최고 손님 대접을 받았지만, 게다가 선수들은 시설도 최악인데 중국 올림픽위원회에 감시는 물론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폴란드 쇼트트랙 선수는 인스타를 통해 중국이 PCR 검사 결과를 양성과 음성을 계속 반복했으며 경기 바로 전에 양성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출전을 못하게 막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폴란드 선수가 심리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며 중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 역시 딱딱한 빙질도 최악인데다가 중국의 공격에 연일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장혁 선수도 중국 경기장 빙질에 속절없이 넘어졌는데 중국의 우다징이 박장혁 선수에게 강하게 다가왔으며 우다징은 박장혁 선수의 손을 밟고 지나가 이로 인해 박장혁은 11바늘이나 꿰매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충돌 장면을 보면 우다징이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날로 손을 짓이긴 것 같다면서 전세계 모든 선수들이 중국 베이징에서 경험하는 것은 올림픽이 아니라 공포라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앞서 한국 쇼트트랙 선수들도 중국 만행으로 인해서 집중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결국 한국이 쇼트트랙 메달 주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목표를 최대 2개로 잡은 것이 이러한 중국의 행패를 한국 선수단은 미리 예상했다는 것이 정설로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선수들은 평창 올림픽 빙지를 그리워한다는 모습이 나옵니다. 중국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빙판이 복구가 잘 안되고 넘어지는 선수들이 속출하고 있는데다가 여기에 중국 편파 판정으로 이미 스포츠 기량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선수들은 크게 위축된 스케이팅을 합니다. 중국 선수를 최대한 피해 다녀야 하며 시설 관리도 엉망이다 보니 이중고를 치르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에서는 자신의 시설에 대해서 이미 수조 원을 들였고 외국 회사가 관리한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빙상 관계자들은 아무리 캐나다의 아이스메이커가 관리하더라도 경기장 설계가 중요한데 중국 당국은 이 과정 가운데 쇼트트랙 경기장을 급하게 완성해 크게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빙질이 관리가 잘 되게 하려면 전반적으로 바닥부터 부실 시공이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중국 설계 베이스로는 캐나다 오벌이나 기타 최상급 아이스메이커가 와도 문제가 속출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선수들은 평창 때가 정말 좋았다면서 평창올림픽 빙질이야말로 역대급이었다고 칭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장을 비롯한 빙상장은 엄청난 노하우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선 당시 평창올림픽의 빙질을 경험한 선수들은 하나같이 훈련 뒤에 감탄을 연발했다고 하는데요. 평창올림픽 경기장에 있는 선수들은 자신의 모습이 바닥에 비칠 정도로 거울과 같은 얼음을 경험했습니다. 남자 싱글 최강자인 네이스천은 훈련 뒤에 빙질이 끝내준다라며 한박 웃음을 지었으며 쇼트트랙 경기장에서 몸을 푼 앨리스 크리스티는 연신 굿을 외치며 세계 신기록이 쏟아지겠다면서 평창 얼음판에 대해 최고라고 극찬했습니다. 이상화 선수도 빙질은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찬 뒤엔 그만한 사안이 있었는데 한국 특유의 작업을 진행했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즉 얼음을 얼리는 방식과 트랙에 사용되는 물의 양을 비롯해 종목에 따라 설정하는 온도 등 경기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노하우가 들어가며 한국은 아이스 테크니션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MBC 인터뷰에 따르면 백이태 아이스 테크니션은 모두가 놀랄만한 발언을 했는데요. 그는 쇼트트랙 등이 열린 강릉 아이스 아레나의 빙질을 관리하는 국내 최고 실력자로 알려졌는데 그는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선수로 누구보다 얼음에 대해 오래 경험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이후 여러가지 직업을 거쳐 결국 아이스 테크니션까지 되는 과정이 있었다는데요. 그는 평창올림픽의 빙판은 확실히 다르다면서 종합적인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5cm의 아레나 아이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매일 0.2mm씩 얼리고를 반복해 총 250번을 작업했으며 중간중간 물의 양과 특수 약품까지 장인정신으로 작업을 반복해 최상급 빙질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안개처럼 물을 얇게 분사해 얼음 표면에 물을 뿌리고 붙이고를 수백 번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테크니션이 되기 위해 캐나다 아이스메이커를 찾아가 전문가를 통해 이 작업을 모두 익혔으며 평창올림픽위원회는 백이태 씨에게 평창올림픽 상징인 아이스 아레나를 맡긴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당시 다른 빙판은 모두 외국 전문가에게 맡겼지만 아이스 아레나는 한국인 손으로 탄생했으며 아이스 아레나에 입성한 선수들은 역대급 빙질이라며 원더풀 등 감탄사를 계속 뱉어내기도 한 모습입니다. 백이태 씨는 얼음에 관해서는 편법이 없으며 정성스레 인내와 끈기로 작업하는 과정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평창올림픽 빙판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 가운데 탄생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빠르게 수많은 건물을 지어낸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수백 채의 격리 병동도 순식간에 만들어낸 중국인데요. 하지만 예민하고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올림픽 시설들에서 과연 중국이 제대로 일을 했을지 의문이 더해지며 선수들은 평창을 그리워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올림픽은 선수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최악의 시설을 비롯해 그야말로 역대급 올림픽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체육계에서는 다시는 중국이 굵직한 국제대회를 개최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 좌절에 빠뜨리면서 정작 평창의 추억이 다시 한번 위로를 주는 모습입니다. 테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